오늘 해볼 이야기는 한산이가 작가님 Q&A 1편에 이어서 이제 너무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두 편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거에서는 일단 행동 원칙, 그리고 이제 작가님께서 글 쓰시는 노하우와 이제 어떻게 하면 많은 글을 쓸 수 있고 이제 캐릭터를 조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개인적으로 좀 들어가서 한산이가 작가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작품 말고 이제 좀 사람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한산이가 작가님이 일단은 지금 의사 생활도 하시면서 이제 이제 아이도 기르시잖아요. 이제 그렇죠. 애가 둘이죠. 육아도 하시면서 이제 작가로서 활동도 하시면서 이제 의사 생활까지도 전에는 하셨었는데, 그다음에 유튜브도 하시죠. 닥터 프렌즈라는 유튜브도 같이 하시는데, 저 유튜브도 하죠. 예, 이제 작가로서 이제 개인적으로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게 뭐 작가가 결혼하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결혼은 쌍방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라서 그렇죠. 쉽진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뭐 이제 의사를 하다가 작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은퇴한 건 아닙니다. 아직 면허증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의사 생활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제가 좀 뭐 그때 나이도 어려서 직급도 낮았고, 예. 그 일도 너무 힘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뭐 어디 가기도 뭐 하고, 애들 보는 것도 되게 시간 내기가 힘들고, 네. 나도 되게 지쳐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작가가 되고 나서는 예. 시간이 되게 자유로우니까 내가 이제 제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주말 같은 경우도 거의 풀로 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작가는 자기 생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의 작가라면은 정말 결혼 생활하는 데는 최고의 직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작가가 지금이 진짜 시절이 좋은 게 OSMU가 어느 정도 이상에서 계속 되니까, 그렇죠. 그런 이벤트가 이제 저한테도 그렇고 와이프한테도 그렇고 되게 그런 어떤 이벤트도 돼주고, 그렇죠. 그리고 작가 생활 하다 보면은 또 재밌는 일들도 많아지고, 예를 들어서 나비계곡이라는 날 만났는데 텐션이 진짜 개 높더라. 예. 뭐 그런 친구도 있더라. 그리고 잠을 이렇게 자더라. 쪼개 자더라. 뭐 그런 얘기도 사실 와이프가 어디 가서 듣기도 쉽지 않은 얘기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소울풍 형도 보면 되게 다 잘할 것 같은데, 네. 기계치도 컴퓨터 하나도 모르고 그렇더라. 이렇게 하면은 되게 재밌고,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되게. 확실히 이제 그러면은 이거 유튜브에서도 질문으로 있었었는데, 이제 같은 노력 대비 했을 때, 같은 노력 대비라고 하기가 좀, 이게 노력의 이거는 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객관적으로 의사 생활 vs 그다음에 작가 생활, 그러니까 둘 중 뭐가 더 힘들었냐, 아니면 수익이 뭐가 더 좋냐, 약간 이런 거 얘기를 누가 이제 커뮤니티에다 써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좀 저는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의사는 참 힘든 직업이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게다가 저는 되게 힘들 때만 해봤거든. 레지던트 때 이제 저희가 제 4년차 때 주 88시간 논의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왔어요. 4년차들한테 니네 몇 시간 일하는지 계산해서 써봐라. 그 전까지는 우리 몰랐어, 우리 얼마나 일하는지. 근데 뭐 밥 먹는 시간 빼래. 그래서 점심 저녁 2시간 빼고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는 내가 한 일주일에 한 120시간? 120시간 정도 일을 하더라고요, 그때. 지금은 주 88시간 이상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으로 지금 뭐 69시간 된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전공의는 주 88시간이에요. 그 이상 시키면 안 돼. 그게 저희 때 주 120시간 막 이래가지고, 실제로 과로사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게 법으로 88시간을 막은 거예요. 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진짜 개 힘들어. 진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막은 게 88시간이란 거죠? 예, 이게 좋아진 게 88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 120시간 정도를 일을 했었고, 아, 그리고 그 120시간이라는 게 뭐 낮에만 일할 수 없잖아. 이게 밤새는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비교가 잘 안 됩니다. 저는 그렇죠. 이거는 의사 생활하고 작가 생활은 사실은 저는 되게 작가 생활이 만족스럽기도 하고, 네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 재능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글 쓰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그렇죠. 보는 것도 재밌고 쓰는 것도 재밌고. 네, 맞아요. 가끔 막 나 네. 그날도 나비계곡님이랑 대화하다가 맞아요. 그날 바로 집에 안 갔거든. 나 하나 썼거든 사실. 그때 이제 만난 날에 이제 갑자기 고기 드시고 있는데 갑자기 판타지 뽕왔다고 하시면서 그 사무실 가서 그냥 한 편 쓰시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참 진짜 저는 사실 글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일단은 혹시 그 질문으로 좀 넘어와서 혹시 정말 조심스럽긴 한데 의사 생활 하실 때 수익 같은 거 좀 여쭤봐도 되나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게 직급이 낮았잖아. 레지던트 때는 사실 그냥 회사원이라고 보면 돼요. 네네네네. 근데 저는 되게 좋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삼성의료원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때 제가 받은 월급이 아마 삼성그룹 전체에서 대리급 정도 될 거예요. 한 연봉 그때 얼마였지? 한 5천은 됐을 것 같아. 연봉 5천. 레지던트 때 한 연봉 5천 정도 됐던 것 같고. 근데 근데 이제 120시간. 삼성은 전자와 후자가 있고 서자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의사는 서자야. 예. 그래서 원래 삼성은 개꿀인 게 성과급이 진짜 센데 네네. 성과급이 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좀 재밌게 일했어요. 약간 제가 그 제 뽕에 취해가지고 뭐 새벽에 이제 전화 와. 선생님 환자 뭐 지금 피나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전 일부러 그때 택시 타거든요. 예. 통화해 계속. 어떻게 됐다고 환자? 내가 갈 때까지만 살려놔. 막 사실 이비인후과라서 죽을 환자는 아닌데 네. 일부러 그렇게 말하면 이제 택시 기사님이 말없이 존나 밟아.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저도 좀 그런 상황이 아무나 겪는 건 아니니까 이제 좀 재밌기도 하고. 살짝 스스로에게 취하는 약간 그런 것도. 약간 그때 근데 그런 게 없으면 하기가 힘들어 사실. 그리고 이제 뭐 아침에 이제 커피 한 잔 딱 빨고 네네.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빤 다음에 이제 한 6시쯤에 회진 돌 때 이제 4년차 때는 4년차쯤 되면은 밑에 좀 사람이 있습니다. 예. 밑에 뭐 같이 회진 돌면은 많이 돌 때는 한 4-5명 정도 돌아대 밑에서. 네. 갈 때 딱 그러면 이제 가운 딱 휘날리면서 이제 가서 환자분 괜찮으시네요. 퇴원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 할 때 나름 뻥이 차지. 근데 나이가 어린데 그때 뭐 기껏해야 30이고 뭐 29 이런데. 그런 거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술하고 하는 거 되게 재밌어하는 편이었는데. 네네네. 오히려 대학병원은 힘들지만 되게 재밌었고 나와서 이제 페이닥터 할 때는 사실 뭐 감기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때는 사실 뭐 재밌다고 하긴 좀 그랬어. 집에 갈 때 오늘 나는 뭘 했을까? 약간. 맨날 똑같은 환자 본 것 같고, 근데 똑같은 환자 보던 와중에도 하루에 100명 이상 보면은 치죠. 다 감기는 아닐 거거든. 그렇죠. 증상이 감기로 시작했는데 뭔가 다른 걸 수도 있잖아. 그럼 나 혹시 놓친 거 아닌가? 뭐 이런 되게 불안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그랬죠. 확실히 이거는 제가 근데 봤을 때 의사와 이제 작가는 이제 뭐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들겠지만 사실 뭐 작가가 적어도 내가 더 힘들다고 불평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거는 완전 사람 바이 사람이고 과 바이 과여서 의사도 편한 과도 있어요. 그렇죠. 예. 뭐 그리고 뭐 또 전문의 따고 나면 확실히 생활이 풀리는 것도 있고 뭐 120시간 이런 거는 이제 레지던트고 전문의 따면 확실히 줄긴 주니까 시간이. 그렇죠.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거는 되게 큽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닥터는 어찌됐건 월에 1,000만 원 정도는 버니까 아, 그게 되게 커 사실은. 아, 페이닥터 그래도 페이닥터 할 때는 월에 1,000만 원이다. 아, 확실히 이제 레지던트 때에 비하면은 이제 딱 훨씬 더 완전 소득이. 빵 올라가는 거죠. 아, 대신에 레지던트.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 그렇죠. 내가 놓치면은 백이 없으니까 그 네. 레지던트 때는 교수님이 계시니까 물어볼 사람도 있고 문제 생기면 비빌 언덕이 있는데 근데 전문의는 내가 제일 높으니까 보통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커질수록 소득이 커지는 거는 그 오히려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작가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책임을 온전히 내가 지기 때문에 소득이 큰 그렇죠. 것도 있기도 하죠. 작가들이 그런 스트레스가 되게 크지. 네, 그래서 이제 망할 때는 진짜 밑바닥 없이 망할 수도 있는 게 이 바닥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소득이라는 거는 확실히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저도 생각이 합니다.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전에 확실히 의사는 낭만이 없으면 하기 힘든 직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돈만 보고 들어오면은 절대 못 버텨. 다 도망가요. 사실 도망가는율이 되게 높아요. 전공이 따다가 열에 한 명은 관둡니다. 열에 두 명? 한 20% 정도는 도망가. 이게 사실 이제 의사 하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느 정도 시선과 그러니까 좀 시선 같은 것도 있잖아요. 좀 그거를 이제 사회적인 시선이 사실상 의사 하면은 되게 뭔가 있어 보이고 엄청 되게 좀 엄청 훌륭한 직업 맞죠? 훌륭한 직업 이게 뭔가 더 이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것도 좀 뭔가 만족감이 전혀 못 느끼겠는데. 네. 근데 작가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의사라는 걸 알고 나면은 사람들이 되게 막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 뭔지 어떤 그래서 그 묘한 뭔가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네, 맞아요. 사실 뭐 안에서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뭐 쟤도 의사고 나도 의사고 다 의사인데 뭐 아는 사람 다 의사인데. 이게 실제 본인은 그렇게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이제 한산이가 작가님 처음 뵀을 때 약간 그 의사라는 직업에서 오는 뭔가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뭔가 그냥 사회적인 압박감이라는 거, 사회적인 대단함? 격 같은 게 뭔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좀 이게 이제 어렵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막상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한번 해보면 이제 의사 한산이가가 아닌 작가 한산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형님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작을 런칭했는데 기대치보다 너무 적어요. 기대치보다 이제 성적이 너무 저조해요. 이럴 때 멘탈 관리를 혹시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작가로 하면서 뭐 이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잘 될 수 없어. 물론 그런 사람도 그쵸. 있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걸 기대하는 거는 불행해지는 비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번 작보다 잘 돼야지 뭐 이게 처음에는 좋은 마인드야 사실. 그렇죠. 왜냐면 첫 작이 잘 안 됐으니까. 네. 두 번째 작도 그랬으니까. 근데 한 5번째 질 정도 되면은 전작이 되게 꽤 잘 됐거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반드시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럼요. 그래서 중증외상센터 하고 그다음에 제가 AI 닥터가 연달아 터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AI 닥터보다 잘 되는 것만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글을 못 쓰지. 그렇죠. 이게 어떤 느낌? 그게 안 돼요. 근데 포스트 팬데믹이 사실 진짜 개망했었거든요. 웹툰이 지금은 나왔지만 네. 어쨌든 엄청 망했어. 근데 이게 내가 그거 하나만 쓰고 있을 때는 사실 멘탈이 안 갈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동시연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된 거를 일단 유지하면서 예. 그러니까 잘 된 거를 보험을 두고 신작을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보통 그런 식으로 제 멘탈을 관리해요. 확실히 이게 좀 일반적인 작가님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겠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얘기하면서 좀 그런 게 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리스크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안 되는 글은 사실 쓰기 싫어. 그렇죠. 시간도 괜히 더 걸려. 예,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막 조기 완결을 쳐버리면은 그렇죠. 약간 한산이가라는 놈은 저 새끼 안 되니까 뭐 이거 내용 이상한데 끝내버렸네? 이거를 나 스스로도 생각하게 되고 독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사실 플랫폼이나 매니지도 다 그걸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는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완결은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저는 꾸역꾸역 씁니다. 그래도. 근데 이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네. 솔직히 이제 당연히 이제 전작에 비해서 기대가 떨어지면은 이제 그 힘든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저는 좀 일반적으로 한 작품을 쓰고 한 작품을 또 하는 이런 작가 입장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멘탈 관리는 저는 작가 인생으로 놓고 봐요. 그러니까 작품이 아니라요. 이거 작가 인생으로 놓고 봐서 이 전체 삶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별로 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스스로 멘탈을 관리하고, 왜냐면 나는 앞으로 10년, 20년 글 쓰는 건데 매번 성공할 수 없다. 이 중에 한 번일 뿐이다. 그리고 이게 보통 다른 작가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리어가 다운이 되는, 예를 들어 영화라든지 이제 드라마라든지 이제 감독이 이런 커리어 다운이 되는 경우에는 수익이 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맞아. 수익이 접근해서 뭐 100만 이상이 봐야 되는데 20만밖에 안 봤다 이러면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게 자기한테 빚으로 떠넘겨집니다. 근데 작가는 이게 거진 다 플러스가 되긴 해요. 이게 왜냐면 드리는 돈이, 그러니까 정말 생활비도 못 벌 정도로 망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작품을 쌓은 작가들은 아무리 그래도 생활비 이상까지는 버는 작가들이 좀 많거든요. 물론 생활이 박살나 있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면 이것도 나의 하나의 커리어가 되고, 이게 그 나중에 내 삶에서 기나긴 작가의 삶이란 걸 하면은 충분히 좋다라는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멘탈 관리를 하고, 이게 일반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산이가 그리고 지금 나비계곡 작가님 말이 정말 맞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또 다른 직업, 그러니까 글 쓰는 다른 직업, 드라마나 영화다, 이번 거 망했어, 너무 크게 망했어, 그러면 사실 다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거는 투자를 받고 돈이 들어가고 여러 명이 엮여있는 일인데, 내가 망하면은 네. 그 다음이 없을 수가 있는데, 작가는 이게 망해도 다음에 또 쓰면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뭐 지금 당장 너무 망해서 지금 제 친구 중에도 있어요. 제 되게 친한 친구가 네네. 좀 잘 안 됐습니다, 작품이. 네네. 중요한 순간에서 잘 안 돼가지고 좀 멘탈이 갈려 있는데, 꽤 원론적으로 보면 리스크도 적고 다음에 잘 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론상으로만 보면 쌍 다치면 또 그렇지 않죠, 사실. 그렇죠. 이게 사실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이제 감정의 영역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멘탈 관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멘탈이 갈리는 건 저희도 똑같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저도 똑같고 한산이가 작가님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관리하는 방법은 스스로 위안을 삼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는, 상처는 이미 똑같이다. 그 상처를 어떻게 봉합하고 는지의 문제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전작이 되게 잘 된 작가일수록 망할 때 타격이 더 커요, 사실. 그렇죠. 왜냐면 나한테도 사실 그만한 기대가 있었을 거고, 난 독자님들도 그렇고, 나이가 스스로 전작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뭐 댓글 수도 적고, 뭐 이게 보이잖아, 딱. 그러면 그렇죠. 이게 나 이제 이거 퇴물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근데 감 떨어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되게 불안해져요. 맞아요. 특히 이제 나는 정말 글을 너무 계속 오래 쓰고 싶은데, 이게 뭐 중박도 아니고 그냥 개망해버리면은 와, 나 이제 퇴물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 사실. 사실 지금 제가 조금 그런 생각 지금 제가 조금 나비계곡이 좀 현실이랑 좀 비슷해요. 나비계곡이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갖고 계신 거 같아요. 그대로 이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이제 신작을 시작하죠.
아 이제 그래 네, 제가 그래서 이번에 3중년제 한 이유는 그거예요. 이거는 중간다리 포스트 팬데믹이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검은머리 연구기사를 무리해서 땡겨서 쓴 거야. 사실 힘들어도. 이거 좀 자신만의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썼네요.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퇴물이 아니라는 걸 확인을 받고 싶어서 빨리 그렇죠. 써버린 거예요. 나는 이 업계에서 아직 잘 나갈 수 있다. 이게 근데 이 업계에서 잘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뭐냐면 퇴물이라고 하니까 그런 건데 이게 좀 좋게 말하면은 나는 아직 독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거를 스스로 확인하길 바래요. 왜냐하면 작가는 독자에게 결국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가 이제 사실 굉장히 큰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 멘탈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저는 근데 이게 되게 와닿네요. 불안해지기 때문에 썼다. 불안해졌기 때문에 내가 퇴물인지 아닌지 스스로 이제 증명하고 싶고 아니라고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 작품을 다작을 했다. 이거는 되게 작가로서 동감합니다. 뭐 심정은 동감하고 똑같이 따라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좀 동감하는 그런 동감이 딱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은 사실 좀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여러 편을 쓰는 건 사실 좀 재능의 영역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했었어요. 한산이가 작가님 생각도 이제 같으신지? 제가 이거 사실 이 주제로 바로 어제 영상을 찍었거든요. 네네. 딱 이 주제는 아니지만 이제 뭐 재능과 노력에 대해서. 네네. 근데 저는 일단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하루에 여러 편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대충 말했지만 네네. 약간 불안감이 있을 수 있잖아. 예. 그리고 AI 닥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0년에 런칭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잡은 독자들로 지금까지 이끌고 가고 있는 건데 그렇게 장편을 쓰다 보면은 네네. 아씨 나 이거는 잘 팔리는데 다음 작 쓸 수 있을까? 나 이러다가 이거 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생겨요. 예, 그쵸. 사실 저는 그래서 사실 작가는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 신작을 내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하거든. 예. 그래서 근데 AI 닥터를 또 끝내기에는 지금도 너무 매출이 잘 나와 사실. 그렇죠. 그리고 댓글도 보면 독자들이 되게 좋아해. 너무 좋아해. 그렇죠. 나도 쓰면서 재밌고 그래서 이거를 끝내기 싫으니까 그래서 다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 팬데믹을 냈는데 이제 망했으니까 씨 나 이거 한 번 더 써야겠다 빨리 써야겠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작품을 2개 런칭한 거예요. 작년 상반기에 포스트 팬데믹이고 하반기에 건모형을 런칭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불안해서 그렇게 쓰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약간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개를 쓰게 되는 건데 그렇죠. 저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원래 노력충이었어요. 네. 씨발 노력하면 다 된다. 예. 약간 요런 생각? 예. 근데 요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제가 이것 때문에 논문도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거는 영상에서 말했으니까 너무 자세하게 말하지 말고 네. 개인적으로 제가 재능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몸의 내구성이 개 떨어져요. 내구성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네네. 더 강해지는 타이밍을 조금만 지나면은 아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운동한 그 노력 대비 이게 별로 안 좋아집니다. 몸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도 안 해 사실. 왜냐면 이게 뭐 해도 이렇게 막 느는 게 별로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글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하면 보여요. 잘 되는 게. 그래서 지금 운동은 사실 그냥 오래 살려고 하는 거고 글은 하면 성과가 보이고 그다음에 독자들이 좋아하는 게 보이고 나도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 재능인 거죠. 그렇죠. 약간 타고난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하나를 썼는데 또 다른 거를 쓰고 싶고 쓸 수 있는 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는.
이제는 이제 그럼 원래 처음에는 노력이면은 다 오케이다 라는. 사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작가들이 좀 게으른 것 같다. 아 특히 내가 재밌게 보고 있는 작가가 주 5일 연재하면은 화가 그렇게 나더라고. 아. 이 새끼는 이렇게 재능을 타고난 새끼가 이렇게 잘 쓰는 놈이 왜 일주일에 5개만 써가지고 하루에 2개씩 쓰면 10개도 연재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주 5일만 연재하는 거야? 제가 형님 그 킹반이 그 주 5일 작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게으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 당신이 그리고- 이상한 거야. 당신이 이상한 거라거든. 그 그 보통. 사람을 생각해도 주 7일 연재하는 게 돈도 더 벌고 연동률도 더 좋을 거야. 이게 연재 주기, 웹소설 연재 주기와 연동률 사이에 연관성을 밝혀낸 논문도 있어요. 아니 주 5일하고 주 7일은 소득이 달라. 아니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진짜 막 너무 아니에요.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오케이. 이게 하루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더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에 5개만 쓰는 거라서 이 정도 퀄리티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논문도 여러 개 썼어요, 사실.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이제 질문 타임은 이제 끝났고요. 오늘 너무 한산이가 작가님 진짜 이거 얘기해 주셔가지고 오랜 질문 너무 재밌었고 너무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할 말씀, 제가 일반인 주 5일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분은 이상한 사람.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Q&A 한산이가 작가님 Q&A였고요. 자 그러면은 뭐 이자까지 봐주시면 여러 기나긴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하게 말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